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잘 가고요. 외국인이 선택했습니다. 기관은 2차 전지를 선택했고요. 오늘 두 주도 섹터에 관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지 볼게요. 일단 어제죠.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공개가 되고 나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정말 확 개선이 됐습니다. 그 공급 과잉이라더니 알고 봤더니 공급 과잉도 아니고 수요도 너무 좋잖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8년까지 수요가 쭉쭉 늘어날 상황. 올해는 데이터 센터가 좀 수요를 주도하면 내년부터는 AI가 탑재된 PC나 모바일 폰에서의 그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고요. 사실 그 메모리 쪽에서 가장 이제 PC랑 스마트폰 같은 쪽에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던 건데 그래도 최저 전망치보다는 살짝 더 올라온 출하량입니다. 내년엔 더 이런 모습이 더 개선될 거다라고 많이 보고 있어서요. 반도체가 아직 그 겨울을 맞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뭐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잖아요. 오늘까지 흐름을 보니까 좀 어떠세요? 일단 뭐 다행히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맞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제 큰 틀로 보셔야 되는 게 주식을 하시다 보면 약간 좀 지엽적으로 협소적으로 좀 주가가 빠지면 부정적인 게 자꾸 들리고 올라가면 너무 긍정적인 게 들리는데 항상 좀 거꾸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AI 산업은 HBM 초과 수요 이런 것 얘기는 뭐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요. 이제 지나고 보면 사실은 지금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할 때 가이던스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HBM 시장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AI가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지만 개발자 단에서는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뭐 오픈 AI가 주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회사들도 열심히 자기들의 영역을 찾으려고 지금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HBM 시장도 아직까지는 계속 꾸준히 성장할 걸로 보고요. 적어도 못해도 한 2, 3년 뒤까지는 B2B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소비자 단에 이제 온디바이스 AI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더 시장은 커지겠죠. 네. 거기에 지금은 이제 학습형 관련된 반도체만 지금 뭐 열심히 지금 찍어내기 바쁜데 추론형 관련된 것들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각 회사들마다 본인들의 장점을 가진 반도체들을 설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초입 국면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주가도 여전히 한 20, 3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가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안 좋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반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반론이 아니라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국만 보더라도 노트북은 전년 대비해서 2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수요가 늘었고요. 네. 판매가 늘었고 PC 전반적으로도 한 4% 정도가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전망은 작년보다 한 6% 이상으로 좀 상향이 됐고요. 내년도 6% 이상의 성장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C의 수요 둔화 이런 것들도 여전히 지금 너무 앞선 걱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금리 인하 기조를 가면서 미국의 대기업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직원들이 쓰던 PC를 교체 수요가 확 늘어나는 시기가 또 도래했고요. 이제 돈을 쓰기가 좀 편해진 거죠. 예전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스마트폰의 수요 둔화 이런 것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약간의 예전보다의 성장률은 줄어들었지만 뭐 아이폰 신작이라든지 갤럭시 신작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초과 수요들이 그러니까 수요들이 더 늘어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레거시 반도체 쪽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양 열어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DRAM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더라라고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는 걱정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해소돼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이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라는 것들을 계산해 보는 시기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가 문제죠, 사실은. 예, 삼성전자가 지금 어제도 플러스 4%로 끝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점을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그래서
엄마 중심으로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 삼성전자 HBM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풍기 지금 다 끝났거든요. 뭐 제가 삼성전자 직원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뭐 연내에는 이제 8단 정도까지는 납품이 이제 되지 않겠나 근데 확정적으로. 오늘도 하이닉스 12단 한다고 나와서 8단 할만 좀 늦는 거 아닌가요? 많이? 늦는 거죠.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뭐 삼성전기 납품을 하면 단가가 ASP가 떨어져서 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줄 거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동의가 안 되는 게 계속 지금 선단 공정으로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SK하이닉스는. 네. 지금 마이크론과도 지금 거의 한 3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1년 단위 차이라고 보면 지금은 거의 몇 개월 차이로 이게 시장을 선점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걸 우선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블랙엘에는 SK하이닉스 걸 쓰고 호포 쪽에 이제 삼성이 통과가 되면 8단은 이제 호포 쪽에 이제 적용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품이 가격이 높고 마진이 높은 부분들은 SK하이닉스 걸 계속 당분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론이 쫓아온다 하더라도 마이크론은 캐파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HBM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그래서 첫 양산했다는 거 이제 마이크론은 퀄 테스트를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산과 테스트의 통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너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박절하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분간 SK하이닉스가 좀 주도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밸류체인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한미반도체도 좀 전에 뭐 부사장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오셨어요. 한미반도체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장비를 의존하고 있고 결국에 마이크론은 숙제가 증설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하이닉스를 쫓아오려면 팹을 더 늘릴 거고 지금 그런 조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수주를 더 받을 일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주가는 삼성전자 당분간 좀 지지부진하게 그렇죠? 횡보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레거시 쪽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에 하락은 더 이상 나오기가 어렵겠죠. 바닥은 다졌다. 네, 바닥은 다졌다. 그리고 원래 역사적으로도 보면 PBR 기준으로 한 1.08배, 뭐 1.1배 정도가 6만 1,000원인데 그 가격은 깨지 않을 거다라고 대부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만 4, 5천 원 정도에서 한 7만 원 사이 구간까지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거길 치고 나가려면 결국에는 이제 HBM 시장을 빨리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팔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팔고 있는 HBM 보통 2, 2 이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3 정도 팔고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AMD나 아니면 중국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얼마나 빨리 진입을 하느냐 이게 아마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보장 이야기 해보자면요. 어제는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하이닉스, 삼전, 테크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HBM 장비 종목까지 좀 다 봤단 말이죠. 근데 오늘 테크윙 주가 보시면 6% 급락입니다. 하이닉스는 잘 갔는데 오늘 테크윙은 하루 만에 좀 이렇게 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소보장단은 이렇게 계속 좀 눌리는 형태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도 그 HBM 관련주로 엮여 있는 이제 증권사들이 보여주거나 HTS에 나오는 종목들이 다 HBM 관련이 아니고요. 정확히는 그냥 HBM 관련이 될 거다라는 추정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뭔가 결과를 보여준 종목들 중심으로 보셔도 된다. 이미 결론을 보여준 회사들이 가장 확실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PSK 홀딩스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 정도는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SK에 납품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에 직접 하는 이제 부품이죠.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세 종목 중심으로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제가 검사 장비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세를 너무 많이 줬고 그리고 지금 검사 장비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담론 중에 하나긴 한데 문제는 추가 수주가 별로 나오고 있지 않죠. 그 뒤로도. 그래서 물론 이제 테크윙이 어제 급등했던 이유는 마이크론과의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검사 장비단은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을 대응하고 있는 쪽은 테크윙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주가가 좀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가야 되겠죠. 가격적인 부분이 좀 아직 매력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적인 매력이 있어야 하고 수주에 대한 확실한 그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 소보장 그래야만 좀 주가가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네. 종목이 또 있나요? 근데 오히려 이제 테크윙이나 DI나 뭐 YC나 이제 YC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에서 이제 여러 수주를 받았죠. 차라리 삼성이 돌아선다라는 걸 좀 가정하에 봤을 때는 YC 같이 검증된 회사들을 보시는 게 맞고요. 테크윙은 아마 시세를 좀 많이 줬기 때문에 조만간에 뭐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릴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것도 소식 나오고 나서 보셔도 늦지 않다. 지금은 그래서 결국엔 대응해야 될 거는 그냥 저는 장비주 중에서는 딱 두 개만 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랑 PSK 홀딩스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러면은 떨어지는 뭐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다 좀 파란불인데 담아요? 지금 자리도? 저 뭐 지금은 충분히 뭐 하이닉스가 꺾이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자리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또 마이크론의 주가 상승을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지금 약한 모습인데 여전히 그래도 주도주인 SK하이닉스가 견조하게 흐름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따라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탑픽이 한미반도체인 거예요? 지금은 장비 중에서 한미반도체는 항상 제가 탑픽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PSK 홀딩스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비 외엔 또 있어요, 혹시? 소재는 이스페타시스 제가 항상 세 개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알겠습니다. 여전히 1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신 걸로.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해봤고요. 자, 2차 전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좀 많이 담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는 낙폭과대 저가 매수다라는 분위기였다가 이제 9월 넘어와서 슬슬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캐즘 터널의 끝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신차 판매가 줄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동률도 늘어나고 수요 다시 올라올 거고 뭐 제일 중요했던 독일의 보조금 부활 이슈도 있었어요. 2차 전지 섹터는 좀 부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중립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로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42만 원이 고비다. 근데 42만 원 계속 지금 거기서 맴돌고 있죠. 그래서 뭐 그걸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왜 중립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더 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3분기 실적이 그나마 좀 잘 나올 수 있는 쪽이 뭐 LG 엔솔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삼성 SDI까지 저는 딱 세 개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요즘에 종목을 줄이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요? 네, 그래서 이 세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이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 더 이제 과잉 반응을 하는 과민 반응을 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외에 이제 뭐 엔캠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해질 쪽도 너무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쪽은 여전히 비싸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나노신소재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해서 이제 본업이 좋아지는 올해 이제 대주전자가 아마 내년부터는 매출의 한 절반 정도가 아마 그 실리콘 음극재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쉬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소재단에서 그나마 좀 작은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소재 정도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벌써 지금 5개를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항상 정책적인 불확실성 지금은 유럽이 워낙 안 좋았다가 다시 이제 살아난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은 그래도 성장세는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여전히 지금 그 내연기관이라든지 연비 관련된 규제들 이런 것들 완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리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큽니다. 사실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이 돌아서는 분위기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만 좀 대응한다. 그다음에 11월 대선 전까지만 좀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올해 뭐 9월이 다 갔으니까 10월 달 내에 내가 한 달 이내에 승부 볼 종목을 사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자신 없어 하면 사실은 11월 이후에 뭐 어느 정도 뭔가가 나오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한 달 내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5개 종목에서만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일단 한 달 정도만 이 매매 이 트레이딩 기간 좀 짧게 잡아 주셨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성장 지속 전망해서 뭐 정말 올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좀 다시 좋아지고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도 올라가고 미국에서도 뭐 현대차 되게 잘 팔린다라고 하던데 말씀해 주신 게 3분기 실적 베이스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2차 전지 실적 지금 보는 거 의미 없지 않아요? 실적이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있어요? 적자를 얼마나 줄이느냐도 중요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아마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 라인 삼성 SDI도 유럽발로 이제 모멘텀이 좀 있고요. LG 엔솔은 실적은 잘 나올 텐데 기존 가이던스보다는 좀 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가이던스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던스 정도는 충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돌아선다는 기분으로 지금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제 뭔가 그 정책적인 모멘텀 불확실성들이 좀 하나둘씩 악재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가 올라오는 이유도 이 악재가 해소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악재들이 아직 여전히 좀 좋은 얘기도 있지만 악재들도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반반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대응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호재가 좀 앞으로 있긴 해도 일단 불확실성 먼저 제거를 하면서 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짧게 2차 전지는 보자라고 하셨고 또 탑픽 종목까지 말씀 주셨어요. 자, 최근에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다 한 번씩 이렇게 승기를 잡으면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 딱 열어보면 이 종목도 있고 이 종목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바이오가 움직일 땐 여기서 손실, 2차 전지가 움직이면 여기서 손실 이런 현상이 지금 내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딱 잡고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 위주로 포트를 딱 짜는 게 좋을까요? 종목을 더 이상 늘리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종목을 늘리시면 안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섹터를 이제 이전 앵커님이 물어보시면 네. 항상 탑픽 종목 아니면 2-3개밖에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그럼 뭐냐, 나머지 회사들을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그냥 스윙 관점으로 그거 관련돼서 그걸 보면서 뭐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셔도 되고 그걸 갖고 있으면서 해야지 나머지 이제 그 변두리 종목들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회복할 때는 회복이 또 느릴 수도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은 또 바이오가 안 좋죠. 네. 그럼 이제 2차 전지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부터는 반도체와 또 하나가 지금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확정되면서 부양책. 그쪽으로 자금이 쫙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전히 거래 대금이 적은 상황에서 쏠림 현상이 나오면 한쪽에 대한 관심을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수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그러면 나 쫓아가서 저기 화학주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주도주 중에서 빠지고 있는 바이오를 오늘 같은 날 사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2차 전지를 매매하시는 분이면 2차 전지가 오늘 밀리면 오늘 정도에 다시 매수를 하셔서 네. 또 한번 단기적으로 매매를 노려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올라가는 종목만 쫓아다니면 항상 손실 나요. 먹을 땐 조금 먹고 잃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길목 잡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빠지는 섹터들 주요 섹터들 중에 뭐 반도체 어제 오르고 오늘 만약에 조정 나온다 그러면 오늘 사시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어제 지금 바이오도 지금 보면 주요 종목들이 다 음봉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은 들어가실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좋아 보이죠. 롯데케미칼 지금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롯데케미칼이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모멘텀만 지금 좋은 거죠.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내가 아침에 장 초반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지금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며칠 정도 흐름을 보고 진짜로 턴어라운드 할지 안 할지 지준율 인하가 진짜 화학업계에서 엄청난 뭐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세 섹터 다 쌀 때 사자고 하셨거든요. 떨어질 때 사자고. 근데 자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 섹터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건 좀 너무 가혹한 질문이고요. 지금은 반도체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바이오를 좀 줄이시고 반도체를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저는 만약에 세 섹터를 하라고 하면 두 섹터만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반도체 바이오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산 짧게 여쭤볼 텐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재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말씀하시는 실적 탄탄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방산은 4분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목표가 38만 원 터치하면서 좋은 상승 랠리를 펼쳐갈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방위 산업 쪽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지금 없죠. 전 세계적으로 자꾸 싸움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전쟁이 뭐 일어나냐, 큰 전쟁이 일어나냐 마냐, 물론 국지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국방비에 대한 지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여전히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반영되어 있느냐를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거의 한 8분 능선까지는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게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모멘텀이 더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좀 천천히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거고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인적 분할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잘 피해갔죠. 이거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8월 5일 날 급락도 안 맞았고 되게 마음 편하게 갖고 있었을 텐데 추가 상승은 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여전히 좋게 보시는데 일단은 없는 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룸은 그닥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욕심이 적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고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매매 정도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코멘트까지 얻어봤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